해썹을 하게 되면 작업장에 칸막이가 많이 생겨서 생산성이 떨어진다고도 하는데요. 해썹에서 요구하는 칸막이를 나누는 해썹 규정과 생산성을 떨어뜨리지 않게 칸막이를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썹시설공사 PN기업 푸더스의 전용로입니다. 앞서 독자분의 어떤 질문에서도 나와 있었지만 해썹을 적용하게 되면 그 작업장에 칸막이가 많이 생기니까 생산성과 공간 활용도가 떨어진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안전한 식품 제조와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서 해썹 요건에 맞게 칸막이를 이렇게 설치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법적 기준을 과하게 해석해서 불필요한 칸막이를 이렇게 만들게 되면 설치 비용과 생산성 저하로 인한 그런 비용을 낭비하게 되고 또 벽과 문 때문에 죽는 공간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해썹에서 요구하는 구역 설정을 하는 방법과 그리고 동선 규칙에 대한 개념을 아주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렇게 해서 설계에 적용하게 되면 낭비 요소가 많이 이렇게 줄어들 수 있을 겁니다. 해썹 공장의 작업실은 모든 작업 공간을 이렇게 청결 구역과 일반 구역으로 나눕니다. 구역별 정의를 보면 청결 구역은 식품이 노출돼서 교차 오염이 발생될 경우에 최종 제품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작업을 하는 구역을 청결 구역이라고 말합니다. 조금 풀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전처리된 원료를 가공하고 조리 또는 최종 세척을 해서 생물학적인 어떤 위해 요소가 살균되거나 제거된 그 공정 또는 제품이 내포장되는 구역을 우리가 청결 구역이라고 말합니다. 이 청결 구역에 해당되는 작업실은 조리실, 가열실, 가공실, 최종 세척실, 반제품 보관실, 그리고 내포장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음 일반 구역은 살균 소독을 통해서 그 위해 요소를 생물학적인 위해 요소를 제거하는 청결 구역과 다르게 원료에서 유래하는 생물학적인 위해 요소 때문에 교차 오염이 발생할 수 있는 그 작업을 하는 그 구역을 우리가 일반 구역이라고 합니다. 입출고전실, 개포실, 계량실, 전처리실, 세척실, 해동실 등이 여기에 이제 해당합니다. 또 제품이 내포장된 후에 외부의 오염 물질에 의한 교차 오염 또는 혼입의 우려가 없는 그 공정을 수행하는 구역도 일반 구역으로 우리가 설정을 합니다. 어디를 말하는 거죠? 네, 내포장실, 레토르트실, 후살균 냉각실처럼 이렇게 제품이 내포장된 후에 이어지는 공정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구역별로 해당하는 작업실의 이름을 몇 가지 나열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로 이렇게 열거들었던 실들을 반드시 다 갖춰야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상황에 맞게 이렇게 갖추면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회사들을 이렇게 가보면은 모든 공정마다 칸막이를 이렇게 다 나누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옳지 않습니다. 같은 구역으로 설정된 공정은 칸막이로 나누는 분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열기나 스팀 또는 물 사용이 많아서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다른 공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공정이라면 칸막이로 이렇게 분리하거나 구획해서 운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구역을 설정했다면 다음은 동선 규정을 수립해야 되는데요. 해썹을 적용하기 위한 해썹 선행 요건에는 원부자재의 입구에서부터 그 출고까지 물류 및 종업원의 이동 동선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선행 요건에 되어 있습니다. 물류와 작업자의 이동 동선에 대한 그 계획 수립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통상 물류 동선이라고 하면 물류 동선은 원료의 반입부터 완제품으로 출하되기까지의 공장 내부에서 일어나는 물류의 모든 이동 흐름을 말합니다. 원료, 부원료, 제품뿐만 아니라 부자재와 폐기물의 동선도 물류 동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동선은 생산 작업자뿐만 아니라 우리 공장에 들어오는 모든 어떤 관리자, 그 다음에 견학자에 대한 동선과 복장 규정에 대해서 또 각각 이렇게 수립해야 될 것을 요구를 합니다. 사람 동선 첫 번째 규칙은 모든 관리자를 포함한 모든 작업자는 작업장 내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위생전실에서 위생 처리를 마친 후에 작업장 내로 들어가는 동선규칙과 그리고 레이아웃 구조를 갖춰야 되는데요. 작업자는 위생전실에서 위생모자와 위생복에 혹시라도 붙어 있을지 모르는 먼지를 이렇게 떨어내고 손을 세척하고 그 소독하는 그런 위생 처리를 해서 가장 깨끗한 상태로 작업장에 입실하게 됩니다. 두 번째 규칙은 청결도가 높은 구역에서 낮은 구역으로 이동은 가능합니다만 반대로 청결도가 낮은 일반 구역에서 청결도가 높은 청결구역을 바로 갈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위생 처리 후에 입실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선언기권에는 없는 동선 규정이지만 우리 작업장 내에 있는 공기와 그리고 배수의 흐름에 대해서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실제로는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반 구역이라고 우리가 구역 설정을 하면 흙먼지가 이렇게 펄펄 날리고 또 뭐 바닥에 핏물이 있는 그런 오염 작업장을 우리가 일반 구역이라고 통상 가정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일반 구역과 청결구역 사이에 있는 문이 만약에 열렸다고 쳤다면 일반 구역의 모든 오염된 공기가 청결구역 안으로 밀려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깨끗하게 관리하던 청결구역이 오염되겠죠. 그럼 이런 경우처럼 이렇게 오염 지역의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바람으로 공기 벽을 이렇게 만들어서 공기 흐름을 막는 에어 커튼이나 아니면 가운데 전시를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염된 공기 유입에 대한 근본적인 그 차단 대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는 청결구역 안에 있는 공기의 양을 청결도가 낮은 준청결이나 일반 구역보다 많게 설정하면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흐르는 것처럼 청결구역의 문이 열렸을 때 일반 구역에 있는 오염된 공기가 청결구역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자연스럽게 청결구역에서 일반 구역으로 흘러나가도록 그렇게 설계하고 설치를 하면 됩니다. 배수 동선 역시도 이렇게 청결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해서 일반 구역에서 나온 배수가 청결구역 쪽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해썹에서 요구하는 구역 설정 방법과 그리고 동선 규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명확한 우리가 개념을 이해하고 우리에게 맞는 작업실의 그 설정과 그 다음에 구역 설정 그리고 동선 계획 수립은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생산성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 해썹 공부하면 할수록 돈을 번다.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는 공장 부지를 우리가 활용하는 방법과 건물을 배치할 때 유의할 점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이제 누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